FTX 채권자 상환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. 160억 달러, 23조,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. 이 정도 금액이면은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산다 하면 17만 개 정도 사거든요. 17만 개. 엄청난 금액이죠. 비트코인 17만 개 살 수 있는 돈이 채권자들에게 상환이 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는 이 바닥권을 헤쳐나가고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.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막 월요일이 됐죠. 네, 2월 17일 오전 12시 4분입니다. 지금은 뭐 계속해서 횡보 중이라서 좀 되게 좀 지루한 장세죠. 여기서 보시면 한 1, 2% 범위 내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봉으로 봐도 지금 조정이 한 2달째 계속되고 있거든요. 여기 한 108K 정도 찍은 게 12월 17일이었는데 오늘 2월 17일이니까 벌써 2달 됐는데 2달 전에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지금 더 싸죠. 불장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격을 좀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가격이 좀 오히려 좀 빠지고 여기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불장이면 사실 이렇게 조정이 길면 안 되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저는 사실 CPI가 며칠 전에 발표가 있었잖아요. 이때 한 2.9% 이하로 나오면서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3.0%가 나왔죠. 와, 계란. 미국의 계란이 지금 뭐 난리인 것 같아요. 계란값이 엄청 오르면서 CPI가 되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면서 좀 모멘텀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번 주에는 뭐 한 방이 더 남았죠. 제가 제목에도 써놨는데 FTX 채권자 상환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. FTX 채권자 상환 금액이 무려 160억 불 정도 되거든요. 이게 넘을 수도 있어요. 추산되는 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많게는 한 180억 불까지도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. 160억 불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. 많으면 한 180억 달러. 이게 한국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한 23조 정도 되거든요. 물론 FTX에서 상환받은 돈이 전부 다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순 없죠. 하지만 저는 꽤 많은 비중이 흘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. 현금성 자산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시점이 2022년입니다. 2022년 11월에 FTX가 망했거든요.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였어요. 지금은 뭐 거의 10만 달러잖아요. 5배가 올랐습니다. 3년 동안 돈이 묶이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. 여기 물론 이자는 한 연간 9%씩 줘서 2년 좀 넘으니까 한 20% 정도 이자를 쳐서 받는다고 합니다. 아무리 그래도 좀 터무니없죠.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. 뭐 어쩔 수 없죠. 뭐 그래도 돌려받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거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좀 여기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분노의 매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시작이 2월 18일이에요. 2월 18일부터 FTX 채권자 상환이 시작되고요. 60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거든요. 60일 이내면은 한 2달이니까 한 4월 18일 전까지 다 이렇게 상환이 되는데 저번에 마운트곡스 상환되는 거를 보니까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. 거의 뭐 한 1, 2주 내에 상환이 되게 좀 빨리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근데 미국 시각 기준으로 2월 18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2월 19일 한 수요일 정도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오늘은 2월 17일은 미장은 안 열립니다. 뭐 국장은 열리는데 미국 장은 뭐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미장은 휴장이에요. 그러니까 휴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상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.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제가 뭐 속단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좀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. 또 금액도 너무 크고 160억 달러, 23조,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. 이 정도 금액이면은
전부 다 비트코인을 산다 하면 한 17만 개 정도 사거든요. 17만 개. 엄청난 금액이죠. 비트코인 17만 개 살 수 있는 돈이 채권자들에게 상환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게 받자마자 바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.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이 바닥권을 헤쳐나가고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 빨리 깨트려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. 2017년과 2021년, 2025년 요런 때가 다 비슷한 해잖아요. 2017년과 21년, 심지어 2013년까지도 얘네들 이게 네 번째 사이클인데 다 엄청난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. 17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. 저는 이번에도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빠르게는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서 조금 들고 있어요.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불장이 오면 특히 알트장이 막 오면 이렇게까지 횡보 기간이 길진 않거든요. 벌써 요때 이후로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시간 조정을 받고 있죠. 시간 조정이 불장 때는 사실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. 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FTX 채권자 상환으로 이게 상승이 된다고 해도 올해 2025년 시즌은 좀 길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좀 미친 듯한 불장은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천천히 올라가다가 막바지에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뭐 요런 추세를 말하는 거죠. 2017년에 그랬거든요. 2021년에는 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어요. 네, 미친 듯이 오르고 미친 듯이 빠지고 또 다시 오르고 완전 폭락하고 좀 요런 패턴이었거든요. 2021년은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2017년도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요새 들거든요. 물론 2017년에 하반기에는 엄청 올랐잖아요. 하반기가 되기 전에는 지금쯤이 한 2월 중순이니까 요쯤이었거든요.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뭐 미친 듯이 오르는 시장은 아니죠. 오히려 요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하지만 2017년 차트를 비교를 해본다 해도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오래 걸리죠. 좀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고 오래 걸리는 시장이라고 쳐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에너지가 응축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좀 응축이 됐다가 이렇게 좀 후반부에 갈수록 연말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떠세요, 여러분? 지금 막 오른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보다 지금 좀 천천히 가다라도 연말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게 훨씬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? 요때 2017년에는 물론 지금하고는 너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때는 한 1700%나 올랐거든요. 오히려 이렇게 장이 길어지면 급하게 안 오르고 천천히 오르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썰인데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. 근데 요때도 그렇게 조정이 길진 않았거든요. 다시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게 한 요쯤이니까 요때도 한 3-4달 정도 걸렸죠. 3-4개월 정도. 이번에도 이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게 12월 17일 정도였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 3월이죠. 3월. 3월이라고 쳐도 지금 2월이니까 한 달 남았어요. 한 달. 어떠세요? 한 달 정도는 기다려 볼만 하지 않나요? 네, 사실 저는 지난주부터는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이미 좀 그 시나리오대로 되기에는 2월 달도 좀 많이 지났고 2월 달에 좀 불리시하게 막 올라가는 거를 생각했는데 글쎄요. 2월 달은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뭐 희망회로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나스닥도 마찬가지죠. 나스닥도 요즘에는 그닥 좋지 않아요. 좀 분위기가 비트코인하고 상당히 유사하죠. 8월 5일 날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블랙 먼데이 때죠. 블랙 먼데이가
8월 5일에 있었는데 작년에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오르고 12월에 거의 최고점 찍었다가 지금은 좀 시간 조정 받고 있죠. 나스닥도. 비트코인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8월 5일날 저점 찍었다가 요때 12월 초까지 엄청 올랐다가 지금은 좀 시간 조정을 겪고 있는 중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 기간이 뭐 길면 한 달까지 더 갈 수도 있지만 FTX 자금이 들어오는데 한 달까지 걸릴까 싶긴 하거든요. 마운트곡스 상환되는 거 보니까 뭐 한 1, 2주 내에 상환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2월부터는 좀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최고점에서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. 최고점까지 대략 한 13%만 오르면 비트코인이 뭐 13% 오르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. 2주 내로 한 13% 정도만 오르면 최고점을 다시 좀 돌파하게 됩니다. 그러면 한 11만 달러 정도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죠. 2월 달에 이제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월 달에 양봉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거는 좀 내려놨어요. 지난주 2월 3일 날 9만 1000달러 찍은 게 이 저점이고요. 조금씩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양봉으로 마감될지 아직도 양봉으로 마감될 것 같긴 한데 요 근처에서 2월 달엔 마감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어요. 빨간색으로. 그리고 3월 달에는 그래도 좀 FTX 자금도 완전히 다 상환되고 할 테니까 요쯤부터는 좀 올라가면서 좀 다시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대체로 이거 봄에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비트코인에 있어서 한 5월은 좀 무섭잖아요. 5월. 저도 5월이 좀 두려운데 5월 전에 좀 올라서 5월에는 좀 잘 버텨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부터 한 3, 4월까지 좀 많이 올라줘서 좀 일부라도 저는 좀 팔고 싶거든요. 일부 익절을 하고 지금 비중보다 좀 줄여서 5월을 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이게 별로 이 상태로 5월까지 가는 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. 지금 2월인데 3개월이나 횡보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12월부터인데 5달이나 횡보하진 않겠죠, 설마.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3, 4월까지는 좀 올라줘서 일부라도 좀 익절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저는 한 2억이 넘으면 0.1개라도 매도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. 현금화. 좀 팔아야죠. 저도 2022년부터 계속 모으기만 했거든요. 물론 이때는 좀 사팔사팔 하다가 23년부터는 팔지 않고 계속 모으고 있는데 벌써 2년 동안 계속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현금화도 좀 일부 좀 해보고 싶긴 합니다. 뭐 사실 돈 필요하거나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투자하면서 현금화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일부 익절해서 현금화를 해둔다. 이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으니까 3, 4월에는 좀 팔고 싶습니다. 좀 올라서 2억을 지금 비트코인 비트 가격은 1억 4,600만 원이잖아요. 좀 더 올라서 한 30% 올라야 될 것 같긴 한데 30% 올라서 한 3월까지 0.1개라도 좀 팔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. 저는 한 3월과 4월에는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. 5월은 그냥 무서워요. 5월에 좀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. 2022년에도 그렇고 21년에는 붓다빔이 있었고요. 5월에 2022년에는 루나 사태가 있었거든요. 둘 다 저희 뭐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좀 무서워요. 5월 달에 그대로 다 갖고 가기에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. 지금 뭐 저는 알트코인 투자하는 게 없어요. 알트코인은 뭐 다 해도 10만 원 미만이고 그냥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데 그래도 향후에는 뭐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더 많이 오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 11만 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.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넘어서면 그때는 알트코인 좀 사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글쎄요. 알트코인 사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살 수도 있습니다. 그때 상황 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. 이번 주에 제가 방송을 많이 안 했는데 아침마다 펜딩에서는 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. 오늘 하루 안 했고 정말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.
2월 10일 했고 11일, 12일, 13일, 14일, 15일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6일씩은 꾸준히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팬딩도 하고 공개 방송도 하고 뭐 중국집도 하고 그럼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네, 자주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솔직히 이번 주에 방송 많이 못한 이유도 뭐 방송을 뭐 좀 움직임이 있어야 방송을 하는데 너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? 네, 진짜 너무 할 얘기가 없어요. 네, 계속 뭐 머무르고 있는데 뭐 움직임이 있어야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데 할 말이 너무 없어서 하여튼 뭐 제가 뭐 창작을 해서 말할 순 없잖아요. 좀 움직임이 있으면 방송도 좀 자주 하고 할 텐데 좀 비트코인도 쉬고 네, 저도 네, 공개 방송을 좀 그래서 쉬었습니다. 그래서 뭐 제 기대감으로는 희망 회로죠. 네, 솔직히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희망 회로를 돌리면 2월 말부터는 네, 저는 한 2월 15일부터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 좀 오를 때 되지 않았나? 솔직히 오를 때 좀 지났죠. 오를 때 좀 지났으니까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고 있긴 해요. 결국엔 네, FTX 채권자 상황까지 왔네요. 돈 받는데 이거 안 오를까요? 네, 안 오른다고 생각하기가 저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. 무려 23조인데 네, 그 중에 한 반만 들어와도 10조잖아요. 10조. 10조가 들어오면 비트코인 10만 개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이 뭐 비트코인만 사진 않겠죠.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긴 하겠지만 일부 알트코인들도 살 테니까 비트랑 알트랑 이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좀 온기가 불어 넣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. Never sell your Bitcoin.